후보 선수 김동해. 김동해는 작년 이맘때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때 학교에 야구부가 처음 생겼다. 김동해는 매일 방과 후에 운동장에 남아 야구를 했다. 야구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다. 김동해는 정말 놀라운 타자였다.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나갈 때마다 딱딱 공을 맞췄다. 하지만 1루까지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상대 수비수들이 김동희가 친 공을 번번이 다 잡아내 그 자리에서 아웃됐기 때문이다. 수비수들은 막 뛰어가서 잡지 않아도 공이 알아서 쏙쏙 글러브 안으로 들어와 줬다며 무척 기뻐했다. 수비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참 예의 바른 공이었다. 올 봄 김동희는 5학년이 되었다. 훌쩍 담장을 넘는 공이나 수비수들을 약올리며 요리조리 날아가는 공은 아직도 잘 못 치지만 여전히 야구를 제일 좋아했다. 운동장에서는 김동희 학교와 이웃 학교의 지역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지역 대표들끼리 맞붙는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입을 앙 다물고 뛰는 중이었다. 현재 점수는 5대4. 김동희 학교가 한 점 차이로 지고 있었다. 경기는 6회까지였고 방금 6회 말 투아웃이 된 상황에서 김동희 학교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깡!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른 공이 운동장 빈 구석에 툭 떨어졌다. 안타였다. 2루에 나가 있던 김동희 학교 선수가 잽싸게 3루를 찍더니 어느새 홈으로 뛰기 시작했다. 상대편 수비수도 서둘러 공을 주워 홈을 향해 냅다 집어 던졌다. 쭉! 김동희 학교 선수가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척! 거의 동시에 상대편 포수의 글러브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다. 힘껏 뻗은 김동희 학교 선수의 손과 공을 움켜쥔 상대편 포수의 글러브가 모두 홈에 닿아 있었다.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심판의 손을 지켜보았다. 아웃! 심판이 주먹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와! 상대편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글러브를 하늘로 집어 던졌다. 3아웃 경기 종료. 상대 학교의 승리였다. 아니 이게 왜 아웃이야? 누가 봐도 세이프인데? 김동희 학교 감독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심판 앞으로 뛰쳐나왔다. 선수들도 우르르 따라 나와 세이프가 확실하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였다. 아웃 맞는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김동해였다. 후보 선수 김동해는 본부석에 있는 정수기에서 주전자 가득 물을 담아 운동장으로 나르던 중이었다. 주전자 꼭지로 올칵올칵 넘친 물이 본부석에서부터 심판이 서 있던 자리까지 점점이 찍혀 있었다. 김동해는 조금 전 심판이 아웃 하고 외쳤을 때 그 옆을 막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학교 선수의 손이 홈에 닿기 전에 상대편 포수의 글러브가 먼저 그 손을 쿡 찍는 장면을 코앞에서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다. 심판은 김동해 학교 선생님에게 거 보란 듯이 눈을 부라린 뒤 운동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가기 전에 잊지 않고 김동해의 어깨를 몇 번 두드려 주었다. 김동해도 저만치 가는 심판의 등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대수롭지 않은 인사였다. 인사를 마친 김동해가 고개를 쳐들자 눈앞에 감독님과 선수들이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다들 심하게 목이 말라 보였다. 김동해가 물었다. 물 마실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동해,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감독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김동해는 운동장에 흩어져 있는 공과 방망이들을 챙기는 중이었다. 시합 뒷정리는 원래 4학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김동해는 그 일을 매번 같이 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왜요? 김동해가 눈을 끔뻑이며 물었다. 너만 보면 내가 자꾸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 오르면 건강에 안 좋다. 저를 안 보면 혈압이 내려가나요? 그건 확실치 않다. 확실치도 않은데 꼭 그래야 하나요? 작전상 후퇴 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김동해는 작전이라는 말에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야구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선수들은 무조건 감독님 작전에 따라야 한다. 감독님이랑 생각이 다르다고 제멋대로 했다가는 경기 끝나고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김동해도 어쩔 수 없이 작전상 후퇴를 하기로 했다.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김동해를 6학년 강 선수가 운동장 구석으로 끌고 갔다. 강 선수는 야구부 주장이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4번 타자였다. 너 바보야?
무조건 자기 팀 편을 들어야지. 왜 딴 팀 편을 들어? 강 선수가 대뜸 종주먹을 들이댔다. 하지만 진짜로 때릴 것 같진 않았다. 감독님이 김동해를 잘랐단 소문이 그새 야구반에 쫙 퍼졌기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린 다 망했단 말이야. 알아? 강 선수 뒤를 따라온 또 다른 6학년 박 선수가 씩씩대며 말했다. 아직도 분을 못 이겨 얼굴이 붉으대대했다. 강 선수와 박 선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당장 내년에 중학교로 올라가야 하는 6학년 선수들에게는 본선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본선 경기에 나가 멋지게 공을 던지거나 강하게 한 방을 날려야만 전국의 중학교 야구부 감독님들이 저 녀석을 우리 학교에 데려와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멋지게 한 방은커녕 본선 대회에 걸음조차 못하게 생겼으니 6학년 선수들로서는 펄쩍펄쩍 뛸 노릇이었다. 진짜 아웃이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김동해가 형들을 올려다 보았다. 왜 못해? 그냥 하면 되지. 왜 못해? 강 선수가 슬그머니 내려놨던 주먹을 다시 치켜들었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스포츠 정신? 웃기시네. 지면 다 끝인 거야. 알아? 박 선수가 눈을 부릅뜨고 다그쳤지만 김동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공이주. 공이주는 작년 이맘때부터 야구부 근처를 얼쩡거렸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 가기 전까지 야구부 애들이 훈련하는 걸 지켜봤다. 학원만 아니라면 당장 야구부에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날이면 날마다 했다. 공이주는 아기 때부터 공을 좋아했다. 앙앙 울다가도 고무공만 쥐어주며 울음을 뚝 그쳤다. 걸음마를 하면서부터는 온종일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을 쫓아다니며 놀았다. 기껏 쫓아가 주운 공을 다시 멀리 던진 다음 또 불이 나게 주우러 뛰어갔다. 그러느라 하루 걸러 무릎팍이 까졌다. 공이주를 예쁘고 상냥한 여자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공이주 엄마는 허구한 날 공 타령만 하는 공이주가 약간 실망스러웠다. 공만 보면 희죽희죽 웃는 공이주 때문에 공연히 부하가 돋기도 했다. 공이주 엄마는 할 수 없이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다. 아무래도 예쁘고 상냥한 아이보다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이주 아빠는 저 윗동네 수학 학원 원장이었고 공이주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매일 방과 후에 아빠 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다녔다. 공이주, 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공이주 아빠가 이 말을 했을 때 공이주는 수학 문제지에서 숫자 0들을 찾아 동그라미 안을 새까맣게 칠하는 중이었다. 학원 교실에는 달랑 공이주만 남아있었다. 원래는 틀린 문제의 풀이법을 공책에 베껴야 하는 시간이지만 공이주는 끝까지 버티다가 튈 생각이었다. 정말? 그래도 돼?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그건 걱정 마.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고 암튼 이제 학원엔 오지 마라. 공이주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괜히 얘기를 길게 하다 아빠 마음이 다시 바뀔까봐 후딱 책가방부터 쌌다. 사실 공이주 아빠는 처음부터 공이주가 학원 오는 것에 반대했다. 아빠가 보기에 공이주는 도무지 공부에 싹이 보이지 않는 아이였다.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닮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사실 공부도 노래나 달리기처럼 타고난 재주가 좀 필요했다. 재수없는 아이한테 너도 열심히만 잘할 수 있어 하고 닦아세우는 게 공이주 아빠는 못내 탐탁지 않았다. 게다가 공이주처럼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원 원장 체면이 말도 못하게 구겨질 것이다. 학원에서는 절대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아니 자기 딸 공부도 못 시키면서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하고 수군댈지도 몰랐다. 공이주 엄마에게 이런 심정을 솔직히 말해봤지만 도리어 바가지만 박박 긁혔다. 당신은 딸이 중요해 학원이 중요해? 공이주 아빠에게는 두 가지 다 똑같이 중요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잘 따져 생각해보면 학원이 잘 되는 게 우선이기는 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딸이 갑자기 공부를 잘할 확률은 0%에 가까웠지만 학원이 잘 돼 돈을 많이 벌면 공부를 지지를 못하는 딸에게도 새로운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공부를 못하면 대신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게 공이주 아빠의 나름의 인생의 공식이었다. 공이주가 학원 문을 박차고 나가자 공이주 아빠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학원을 빠져나온 공이주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야구부였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자는 못 들어온다. 감독님은 단번에 잘라 말하면서도 공이주의 떡 벌어진 어깨를 힐끔거렸다. 야구하기 딱 좋은 어깨인데.
정말 아깝군 하는 눈빛이었다. 왜 못 들어가요? 목욕탕에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는 거 봤냐? 아니요. 야구부도 똑같다. 여기는 남탕 야구부라서 남자밖에 못 들어온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공희주가 주먹을 꽉 쥐고 물었다. 감독님이 손가락으로 운동장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서 여자애들 몇 명이 깡충깡충 뛰며 몸을 풀고 있었다. 공희주는 서둘러 그쪽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네가 여기를 왜? 하는 눈초리로 공희주를 대놓고 훑어보기만 했다. 여자애들 중에는 작년에 공희주와 한반이었던 남나리도 있었다. 남나리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써내는 장래희망 용지에 매번 연예인이라고 적는다는 아이였다. 공희주는 남나리 같은 애도 야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하긴 남나리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가 늘 엇갈리기는 했다. 남자애들은 성질은 더럽지만 얼굴 때문에 다 용서되는 애라고 했고, 여자애들은 얼굴만 믿고 재수없이 나대는 애라고 했다. 나도 같이 해도 돼? 공희주가 묻자 여자애들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머지 두 명은 흥흥 차례로 콧방귀를 뀌었다. 남나리는 흥 콧방귀를 낀 두 명 중 하나였다. 뭘 같이 해? 남나리가 물었다. 이거. 공희주의 대답에 여자애들이 입을 작게 오므리고 캐득캐득 웃었다. 이거 아무나 못해. 시험 봐야 돼. 남나리가 눈을 새초롬이 뜨며 말했다. 공희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보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은 볼 때마다 죽을 쓰지만 체육시험은 달랐다. 언제 어느 때 시험을 본다 해도 최고의 실력을 뽐낼 자신이 있었다. 다리 찢기. 공희주가 가랑이를 쭉 벌려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리를 길게 찢었다. 통과. 허리 젖히기. 공희주가 양손을 허리에 걸치고 몸을 뒤로 획 젖히자 머리통이 엉덩이 있는 데까지 쑥 내려갔다. 통과. 한 발 들고 버티기. 공희주가 왼다리를 접어 오른쪽 무릎 옆에 갖다 대고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았다. 1초, 2초, 3초, 4초, 28초, 29초, 30초 흔들림조차 없이 통과. 여자애들이 저희끼리 입모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며 발을 동동 거렸다. 공희주는 자기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눈치챘다. 근데 공이랑 방망이는 어딨어? 공희주가 몸풀기 삼아 훅훅 제자리 띠을 뛰며 물었다. 그딴 거 없어. 우린 반짝이 장갑만 끼고 해. 남나리가 셀룩한 얼굴로 대답했다. 공희주가 제자리 띠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여자 야구부라지만 공도 없이 글러브만 끼고 어떻게 야구를 하나 싶었다. 그때였다. 여자애들이 공희주만 빼고 자기들끼리 줄을 쭉 서더니 살랑살랑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빅토리, 빅토리, 우리 학교 최고다. 빅토리, 빅토리, 승리는 우리 것. 공희주가 얼굴을 확 구겼다. 이제 보니 남나리와 여자애들은 여자 야구부가 아니었다. 남자 야구부를 위한 여자 응원단이었다.